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완전히 가을인가 봅니다. 입추가 지나니까 절기는 거짓말하지 않지요. 이 절기 위에 사는 인간이 거짓말하지요. 입만 띄면 입벌구들 그저 구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법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결국 거기서 국민만 녹아내리죠. 주식 계좌도 녹아내리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세금은 폭탄으로 그저 미사일처럼 떨어지고 이런 세상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저 너무나 힘들고 건강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참 그저 몹쓸 세상이다. 너무 힘든 세상이다. 이런 또 세상을 겪어봅니다. 저쪽에는 이제 당 선거가 오늘 마지막에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죠. 50% 이상 김민석이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변수 그죠? 국민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제 마지막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세는 두 사람 다 더 강한데요. 현직 대통령의 그죠? 어떤 위력을 얻고 가는 김민석이가 현재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러나 1인 1표제로 그 등극을 시킨 바로 정청래가 옛날에는 지금 남은 게 대의원 수가 대의원표가 한 10,000표가 된다고요. 나머지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인데요. 그게 30%를 적용하고 옛날에는 대의원이 그 표가 그죠 엄청난 파워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나 얻고 있는 사람 무조건 당선이 되는 그런 거랐는데 이제는 1인 1표제로 대의원이나 어떤 그죠 일반 그죠 정당인들도 그죠 권리 당원들도 한 표씩 똑같은 한 표가 되는데 옛날은 대의원이 한 뭐 그죠 10배 이상 그것도 표 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똑같은 한 표라서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에 나서라고 청와대 수석에서 지시했다. 이건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 세금 폭탄에 대한 민심 악화를 뜨겁게 느낀 모양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첫째, 1가구 1주택은 범죄가 아닙니다. 집가진 게 범죄가 아닙니다. 징벌적 세금 폭탄은 퍼부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분당 집을 꼼수 건재당 매도 이후 나는 이제 무주택자다라고 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좋은 겁니까? 그런데 국무총리는 왜 굳이 다주택자를 골랐습니까? 둘째, 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 회사가 주로 많이 합니다.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고 주거의 질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셋째, 관치 금융은 안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비거주 1주택 갭 투자자들에 대한 전세 대출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 대출은 권장하면서 주택 대출은 안 된다 하는데 이게 뭡니까? 주식시장은 세계 최악의 도박꾼을 만들어 놓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대출은 왜 범죄시합니까? 국민의 주거권보다 더 소중한 게 주식 투자입니까? 넷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당이라고 해서 국무회의 발언권까지 틀어막아서 되겠습니까?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심과 훨씬 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은 범죄라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그건 모두 헛발질 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역시 그 대선 주자답게 그죠 어떤 그 무게감이 좀 다르고 이분은 또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많은 것을 유치했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GTX 그죠 이 모든 지금 경기도가 발전하고 누리는 거는 이 김문수 후보가 많이 그죠 해놓은 것을 그다음에 또 남경필 그죠 또 지사가 많이 이룩했는데 이 사람들이 할 때는 다또 빚을 다 탕감식에서 경기도 재정을 그죠 아주 그죠 든든하게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이재명 김동연 하면서는 완전히 그죠 뭐 어떤 포퓰리즘 정책을 너무 퍼날리게 해서 그죠 뭐 이것도 준다 저거 준다 다 퍼질러서 지금 추미애가 곳간이 비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지금 주식으로 그죠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또 돈이 묶인 사람, 그죠?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이게 계속 코스피가 오르다 보니까, 그죠? 한 9천까지, 2천에서 9천까지 오르다 보니까, 니도 사고 나도 사고 없는 사람 바보 같고, 어디 가면 그죠? 말할 것도 없고, 모임이든 식당이든 가면 다 주식 얘기고, 이런 1년을 겪다 보니까 정말 내만 안 사면 바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그죠? 그 니도나도 좀 퇴직금을 가지고 넣고 참 진짜 그 뭡니까? 적금여든 적금깨가 넣고 마이너 통장 이걸 마통이라 그러죠. 마이너 통장 내 가지고 사고 마이너스 그 이자보다는 그때는 오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누구든 그런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은행 이자치죠. 빚을 낼 수 있는 거는 다 끌어대고, 왜냐면 그 이자보다는 이 오르는 게 더 빨랐으니까 누구든지 그때는 그런 환상이 있어졌죠. 또 정부에서는 자꾸 주식 사라고 빚까지 내서 투자하라고 얘기를 쭉 해왔고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 세계 1, 2등 기업이니까 그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때는 또 주식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 PBR이 뭐 최고는 아주 몇 배가 낫니, 그죠? 아직까지 뭐 여력이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니? 400만 원 가니, 뭐 삼성전자 100만 원 가고, 그죠? SK 하이닉스는 400, 500을 간다, 뭐 눈만 뜨면 그런 소리가, 그죠? 희망적인 얘기만 줄줄 쏟아냈으니까요. 또 사실은 눈만 뜨면 왜 맨날 올라왔으니까 믿을 사람이 없었죠. 결국은 뭡니까? 가랭이가 참 이렇게 욕심이 과하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처음부터 뭐 오래전에 산 사람보다는 마지막에 그죠? SK 하이닉스 300만이나 그죠? 뭐 삼성전자 38만에 이렇게 산 사람은 지금도 그죠? 많은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도 갖고 있었는 사람은 많이 올라왔는데, 그죠? 빚을 내서 그죠? 신용 투자, 그죠? 신용을 당겨 산 사람은 벌써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미 그죠? 이 종자 밑에 뿌리까지 다 캐고 가버렸으니까 다시 새싹이 올라올 수도 없는 거지요. 그 뿌리가 바로 이제 그죠? 며칠 내에 안 갚으면 그 신용대출은 그죠? 바로 정권에서 바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것을 이제 반대 매매라 그러죠.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미 뿌리라도 있으면 새싹을 틔울 수가 있는데 뿌리까지 캐 가버렸으니까 그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탓은 자기 탓이지만 그죠? 그걸 부추긴 정부나 또 이런 매스컴, 또 유튜브 이런 사람들도 누구 한 사람 지금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 그죠? 다들 오른다고 해놓고 지금 그죠? 참 몇몇 사람이 그때 참 이렇게 지금 주의해라, 현금 보유를 하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것. 그때는 또 그런 얘기가 듣기 싫거든요.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도파민이라고 하죠. 뭔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지는 사람은 그죠? 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부정적이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어지거든요. 내일 또 자고 나면 또 오는데 자꾸 뭐 현금 보유하라고 팔아라고 하니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또 다들 돈이 벌리니까 1,000만 원, 뭐 100만 원 이어가지고 조금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사실 좀 재미를 보지 않고 차라리 읽어버리고 대통합 맞아버리면 그죠? 휴증이 차라리 반성을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계속 돈이 벌리니까 요것보다는 그죠?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많이 참 마진이 남기지 않을까 이런 욕심에서 결국은 마이너 통장을 개설하고 또 그저 빚을 내고 해서 왕창 이렇게 많이들 당한 것입니다. 자기 돈만 해서 여윳돈을 해서 당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리저리 땡겨 놓고 또 어느 손님은 보니까 자식들까지 다 땡겼더라고요.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가 뭐 줄라 하니까 마이너 통장을 뭐 좀 이렇게 내서 해달라 하니까 안 줄 수도 없어서 그래서 자식까지 이제 민폐가 된 그런 집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이킨다 이런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자, 그죠? 오늘은 개일입니다. 그죠? 오늘은 아류, 청간, 지지가 전부 물이 들어오는 검은 물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저쪽에 그죠? 지금 민주당의 경선에서도 많은 큰 이변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쥐띠는 기인을 만나겠네요. 그죠? 오늘 자랑스러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부인이 잘 되는 그런 날이 되겠고요. 그죠?
소띠도 오늘 좋습니다. 옛날에 애인이 찾아 고향 친구가 찾아오는 좋은 소식을 듣고 기인을 만나게 했습니다. 호랑이도 좋네요. 앞길이 열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토끼띠도 좋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소원 성취가 되겠습니다. 용띠도 오늘 그죠? 원진살이 있습니다. 입조신 구설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뱀띠는 오늘 차박해요. 그러죠 멀리. 그죠? 마지막 여행이 이제 오늘 돌아오신 분은 많죠. 멀리 떠났다가 해외 갔다 오시는 분 내일부터는 아마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이니까 그죠? 오늘까지 그죠? 아주 멋있게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내일부터는 아마 또 그죠? 또 아마 빨리 주식을 잃은 사람들은 많이 올라서 빨리 많이 복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아마 입초가 지나서 우리나라 그 경기가 전반적으로 제가 여름에 그 음력 5, 6월에 이재명 그죠? 운기에서 제가 낙마가 큰 이변이 온다 했는데 그것을 아마 주식으로 돈을 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운이 오니까 아마 좀 주식 시장도 좀 안정이 되리라 봅니다. 자, 말띠 오늘 소원성취가 되겠네요. 금전이 두둑하고 남자들이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겠습니다. 양띠도 좋은 그죠? 일진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오늘 소원성취가 되겠네요. 그죠? 문서원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매매수가 있네요. 자영업이 잘 때 금전이 두둑합니다. 닭띠도 오늘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소원성취가 되겠네요. 귀인을 만나겠습니다. 자, 개띠도 오늘 그저 만사 형통입니다. 오늘 금전이 두둑하고 오늘 복권 한 줄 사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손님을 만나겠네요. 자, 데이트 오늘 타보는 사람 유혹 조심하시고 절대 빚내서 그저 투자하지 마시고 그죠? 절대 유튜브 믿고 그죠? 뭐 사라 이거 사면 다 오른다 그죠? 그런 사람도 요번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꼭 하시면 그래도 우리나라 1, 2등 기업에 자기 돈 여윳돈을 넣어놓으면 혹시 탈이 나도 그죠? 조금 빨리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우량주라 그러지요. 그 외에는 잘 모르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지 않나. 또 급등주라 그러죠.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혹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민심이 흉흉하고 그죠. 경제가 어려우면 자꾸 그 도둑놈도 꽃뱀도 유혹도 많이 생기고 특히 저런 주식시장 이런 데로 기가 얇아지는 것 같아요. 돈벌이가 힘들고 그죠 이율이 낮고 하다니까 자꾸 뭔가 돈이 벌린다 그러면 자꾸 유혹이 굉장히 그죠 약해지고 기가 얇아지는 것이 니네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환갑이 지난 분들은 특별히 주식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으면 다 터져버리잖아요. 꼭 나눠서 이렇게 해놔야만이 손해가 덜하게 이어서 주식의 일부, 금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 뭐 이렇게 넣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팔봉쌤입니다. 멋진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또 일상생활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